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매일 쓰는 수도요금, 이 가격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경제학의 원리를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매일 돈을 내면서도 이 요금은 어떻게 정해진 거지? 하고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경제학에서 가장 어려운 균형 잡기 문제 중 하나랍니다. 하지만 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겉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명쾌한 논리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공공 서비스인데 우리는 왜 여기에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모든 공공요금은요, 이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이 낭비 없이 쓰게 만드는 거고요. 반면에 공평성은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둘이 종종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야말로 완벽한 가격이란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정말 별거 아닙니다. 텅 빈 지하철에 승객 한 명이 더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가로 드는 비용이 거의 없겠죠? 바로 그게 한계 비용입니다. 여기 수영장 비율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거예요. 이미 물은 다 채워져 있고 안전 요원도 있는 수영장에 사람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이럴 때 입장료를 한계 비용, 그러니까 거의 공짜에 가깝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들어와서 즐길 수 있고 사회 전체의 만족감은 가장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의 끝판왕이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격을 한계 비용과 똑같이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가장 완벽한 가격 설정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한 방법이 있는데 대체 왜 안 쓰는 걸까요? 아마 지금 다들 그 생각하고 계시죠? 정답은 바로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전력망, 수도관, 철도 같은 공공서비스는요, 처음에 이걸 까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하지만 일단 만들어만 두면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당 들어간 평균 비용은 계속해서 쭉쭉 떨어집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딜레마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한 사람당 평균 비용인 저 LAC 곡선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추가로 손님 한 명을 더 태우는 비용, 즉 LMC 곡선은 항상 그 평균 비용 곡선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가장 효율적인 가격, 그러니까 한계 비용 피해 요금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피바만큼 돈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싼 값을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손님 한 명 받을 때마다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기업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필연적인 적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초기 해법들이 있는데 사실 좀 불완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냥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자. 둘째, 그냥 손해 안 볼 수준, 즉 평균 비용까지 요금을 올려버리자. 셋째,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비싸게 받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방법들은 모두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식이었습니다. 이 문장처럼 말이죠. 적자를 막는 대신에 효율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지우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성도 접고 재정 안정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정교한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이부가격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격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수도나 전기처럼 기본 요금을 딱 부과해서 그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한 한계 비용에 가까운 요금에 매기는 거죠. 놀이공원에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일단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시설 투자비 같은 걸 충당하고
대신 놀이기구 한 번 더 타는 건 비교적 저렴하게 만드는 거죠. 효율성과 재정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램지 가격입니다. 역탄력성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덜 아픈 곳을 더 세게 때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비싸게 받고 가격에 민감해서 안 쓸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싸게 해주자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들은 기차 요금이 아무리 비싸도 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요금을 좀 더 높게 매기는 거죠. 반면에 한가한 시간대 여행 가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버스를 타거나 다른 방법을 찾겠죠?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낮은 요금으로 이분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요. 마지막으로 실제 정책이 결정되는 복잡한 현실 세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현실은 방정식처럼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실제 공공요금은 수학 공식만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압력도 있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사회적 고려도 있죠. 또 너무 복잡한 요금제를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뒤섞여서 최종 가격이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완벽한 가격이라는 건 어쩌면 하나의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차가운 효율성과 따뜻한 보편적 접근성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죠. 여러분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싶으신가요?